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 정말 엄청난 기회와 또 엄청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비만 치료제 시장이 빵 터졌는데 바로 그 순간 정부가 약값을 확 깎아버리고 있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규제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은 커지는데 약값은 왜 떨어지는지 이 모순적인 상황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규제의 심장부, 미국 FDA가 왜 어떤 약엔 관대하고 어떤 약엔 까다로운지 그 두 얼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과연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엔요. 혹시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번호 010-6297-0760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장대양봉의 기원을 담아서 성심성의껏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약값은 떨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이상한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는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살 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쟁터에서 지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거대 산업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이 이 거대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바로 그 WHO가 GLP-1이라는 계열의 약을 비만 치료제로 공식 인정해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시국 조절 호르몬을 유용한 약인데요. 자, WHO가 공식적으로 이거 써도 좋다고 하니까 이제 각국 정부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요, 즉 Q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이 막 뜨거워지려는 찰나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벌어집니다. 각국 정부가 약값을 강제로 끌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 Q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정작 물건값 P는 뚝뚝 떨어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제약사들과 약값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할인율 좀 보세요. 70%, 80%는 그냥 기본이고요. 특히 지금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 오젬픽은 무려 71%나 가격이 후려쳐졌습니다. 71%. 네,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일 잘 팔리는 제품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건 제약사 입장에선 기존의 사업 모델이 그냥 통째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압박을 넘어서서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사인 일라일릴리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릴리다이렉트라는 자체 온라인 판매 채널을 만들어서 유통 마진을 빼고 가격을 더 낮춰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더 싸게 파나 하는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규제의 심장부, 바로 미국 FD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을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FDA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한쪽에서는 백신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깐깐하게 만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항체 의약품 같은 신약 개발 규제는 오히려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 생각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해진 백신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신에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처럼 혁신이 시급한 분야는 좀 속도를 내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문은 굳게 닫고 다른 쪽 문은 활짝 열어주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FDA의 최고 의약품 규제 책임자가 글쎄 취임한 지 딱 3주 만에 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CM프리벳이라고 신약을 엄청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밀어붙이려는 국장과 이건 아니다라고 버티던 책임자가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이건 단순히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FDA 내부의 심각한 권력 다툼과 외부의 정치적 압력까지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이만 파즈두어 박사가 남긴 말이 바로 이겁니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투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위법의 소지까지 있다. 속도를 내려는 리더와 원칙을 지키려는 실무 책임자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원칙과 현실이 부딪혀서 이런 파국을 맞은 겁니다. 자, 잠시 숨 좀 고르고요. 혹시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010-6297-0760 이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장대 양봉의 기원을 담아서 아주 성의껏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 환경이 급변하니까 이제 나라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다 같이 협력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 영국의 약가 협상입니다. 이 표를 한번 잘 뜯어보세요. 미국은 영국한테 니네 나라 약 우리가 관세 없이 사줄게 라고 하면서 대신 우리나라 신약은 너네가 좀 더 비싸게 사줘야겠어 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나라 약값 부담을 동맹국인 영국한테 슬쩍 떠넘긴 거죠. 정말 영리하죠. 자,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유럽은 우리도 질 수 없다면서 자체 바이오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펀드를 만들었고요. 미국 안에서도 이러다 우리 혁신 다 죽는다, 정부가 돈 풀어라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바이오 주권을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한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자, 한번 정리해봅시다. 약값은 떨어지는데 수요는 폭발하고 규제는 어떤 건 강해지고 어떤 건 약해지고 나라들끼리는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정말 혼란스럽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비중 확대, 즉 오버웨이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약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힘이 훨씬 더 틀 겁니다. 둘째, 모든 규제가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항체의약품 같은 분야에서는 혁신의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들끼리 이렇게 경쟁하는 게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엄청난 투자 유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풀어드린 이야기가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심층적인 종목 분석에 필요하신 분은 010-6297-0760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규제와 경쟁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비만 치료제의 다음의 혁신은 어느 분야에서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서 터져 나올까요? 아마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장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